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두 개 공화국 분리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 명목의 러시아군 파견을 결정하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은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조용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두 개 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해 속수무책의 모습을 보이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두 개 공화국 분리 그리고 독립이 현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현재 영토의 서쪽만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상황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LA에 있으면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주요 소식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어떤 그 군사적인 충돌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지금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동부 그 돈바스 지역 현재 그 논란의 핵심인 돈바스 지역에 폭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루안스크 주의 그 스차스티의 화력 발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폭격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AFP 통신이 그 루안스크주 스차스티의 화력 발전소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그 이미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폭격에 의한 건지 폭격이라면은 뭔가 좀 파괴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연기만 자욱하게 보여서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그 폭격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가 직접 들어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폭격이 그냥 가해지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폭격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하는 건지 러시아 쪽이 하는 건지도 지금 아직 정확히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그 디도스 공격이 지금 시작됐다는 그러니까 디도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 외무부 웹사이트, 의회 웹사이트가 전부 다 지금 마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디도스 공격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지금 은행들도 그 온라인 시스템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의 온라인이 지금 셧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러시아가 그런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어떤 전투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역시 그 현대 사회에 맞는 이런 디도스 이런 공격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반응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좀 특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긴박하다고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지금 접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어찌됐건 나라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고 있다고 계속 보도는 나오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없어요. 대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한 보기에도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쪽 돈바스 지역에 분리 독립을 승인했어요. 두 개 자치공화국을 승인했고 그 두 개 자치공화국이 친러시아계 공화국이고 그곳의 주민들이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화 유지군을 이제 파견한다고 얘기했고 그 절차상으로 러시아 의회에 평화 유지군 파병을 요청하자 이 러시아 상원이 이걸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이제 들어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러시아군이 이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간 그런 정황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계속 CNN도 그렇고 그 인베이전이 이미넌트하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도 시작은 안 된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무슨 화력발전소에 폭격이 일어난 것 같다 하는 지금 소식이 AFP 통신을 통해 좀 전달이 됐지만 이것도 글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긴장하고 있고 굉장히 크게 소식을 전하고 있고 뉴욕 증시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상황은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자체가 지금 러시아의 강공에 제대로 맞서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러시아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고 미국과 더불어서 미국 다음으로 군사 강국인데 우크라이나가 맞설 수는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대1로는 뭐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중동 같은 무슨 상시 분쟁 지역도 아니고요. 러시아 지금 턱 미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하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함부로 군사작전하다가는 정말 러시아가 가만 안 있을 거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유럽이 할 수 있는 건 경제 제재밖에 없고 군사적으로는 어떠한 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정말 거인을 상대로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재미난 게 돈바스 지역은 제외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어차피 지금 돈바스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고 제대로 통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돈바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만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예비군을 징집한다는 이런 소식, 그리고 이 비상사태 선포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야간 통행 금지 실시한다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우크라이나 의회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 허용 법안을 지금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총기로 무장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참 웃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민간인들에게 총을 갖게 한다는 거는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지금 국방력이 없다는 건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국 같으면 무슨 6.25 전쟁이 났는데 민간인에게 총 가지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들 들어보더라도 뭐가 좀 이상한 느낌. 이게 좀 제대로 과연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참 의구심이 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물론 부자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군사적으로는 예전엔 그렇게 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현재는 어때요?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좀 강한 나라고요. 예. 소련이 있을 때는 소련의 일원이었죠. 그래서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에 속하면서 상당히 군사 강국이었고 특히 우크라이나에 그 핵무기 기지가 있고 또 네. 핵무기가 있고 그리고 이 아시다시피 체르노빌 원전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런 핵무기 쪽에서는 상당한 어떤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소련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있는 건 사실 소련이 갖고 있는 거였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다 제각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된 거예요. 소련이 없어지니까. 원래 소련이 핵무기 보유국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자기들도 당혹스럽고 국력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는 핵무기 보유국가 돼버렸고 미국도 아주 당혹스러워했고 네.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를 설득해가지고 핵무기를 반납하게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핵무기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너네가 우리 설득해서,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데 나오더라고요. 책임져라.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러시아 상대로 뭐 핵을 쏠 겁니까? 그거 어차피 있어봐야 별 쓸모없는 무기일 텐데 어찌됐건 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무기가 없고요. 재래식 무기도 나름대로 괜찮은 무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인당 GDP가 4,000달러가 채 안 되는 3,900 몇십 달러 이렇게 너무 되는데 4,000달러가 안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에 들어가는데 동유럽 유럽에서도 좀 빈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이 문제고 경제력이 좋지 않으니까 소련 시절에 가지고 있던 좋은 군사력은 있지만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야 그렇죠.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걸 계속 뭐 부품을 갈아준다거나 관리를 잘 해줘야지 그게 잘 유지되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군사력은 좋았지만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가난한 나라로서 별다른 어떤 그 경제력의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기 힘들어진 그런 예전에 좋은 무기들이 많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군사력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네. 그런 이제 나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대해 보기가 좀 힘든 힘들죠. 그런 입장이겠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력으로는 러시아에 맞설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뭐 미국과 유럽도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세계 전쟁을 뭐 러시아를 상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제재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거밖에는 사실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도 참 우리가 뭐 저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의 분위기도요. 그 분리 독립이 러시아에 의해서 승인이 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승인을 한 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예, 그 승인되고 나서 분위기가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러시아가 승인을 해서 이제 분리 독립 8년 전에 자기들이 선언한 게 이제 러시아의 인정을 받게 된 건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이 그 돈바스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LPR 지역에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현장 그 지역의 영상이나 뭐 트위터라든가 올라오는 거 보면 뭐 계속 그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정말 독립했다. 독립을 우리는 이제 독립국가다.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아주 열렬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 그쪽에서 뭔가 저항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들 좋아하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아, 정말 저기는 저렇게 독립하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그 안에서 러시아가 되는 것을 러시아 쪽에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지지하고 환호하고 열렬히 뭐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저런 분위기인데 굳이 저것 때문에 저런 분위기인데 저런 지역을 굳이 우크라이나에 묶어두기 위해서 뭐 전쟁이 나고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해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참 아주 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때 제일 고생하고 제일 힘들었던 저 사람들이 그 돈바스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피폭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거기 청소 다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만 명이 거기서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아직도 돈바스 지역에서는 그 러시아가 사실 그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러시아를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이번 사태 모두가 뭐 정치적인 그러한 저 문제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결국 다 들긴 정치인 해요. 것 같아요. 지금 그 네. 상황이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정치인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정 지지율이 좀 최악의 수준이고요. 별다른 호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상징적인 또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갈등. 뭐 어느 나라나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나 주적과 갈등이 있으면 일단 유권자들이 현 집권 세력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나라를 초월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북한과 마찰이 빚어서 북한과 대립한다 이러면 뭐 싸워서 지건 이건 떠나서 일단 대립하게 되면 일단 현 집권 세력을 좀 지지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전에 보면 한국에서도 그래서 북한을 걸핏하면 이용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런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역시 이 러시아와의 이런 갈등이 있게 되면 집권 세력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장기 집권 아닙니까? 독재자 소리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지지율은 하락세예요. 지지율 하락세고 아무리 그래도 어찌됐건 오래 한 사람이 집권하니까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여론이.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라든가 대외적으로 어느 국가나 또 어떤 민족과 뭐 갈등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요,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군사 행동에 나설 때마다 지지율이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푸틴 대통령도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브로드미로 젤렌스키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인데 참 러시아를 상대할 정치력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무능한 그런 인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상황이 완전히 지금 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죠. 했는데 근데 뭐 네. 결국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예요. 경제 제재 발표에서 러시아 최대 국제은행인 VEB 대외경제은행 그리고 방위산업지원 특수은행이죠 PSB 프롬스비아즈은행 두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주요 인사들에 대한 그런 푸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그런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도 뭐 미국에 호응하는 그러한 이제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독일은 뭐 러시아 가스관 사업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노르드 스트림 2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인데 러시아 발트해 아래를 통과해서 독일해 안에 이르는 천연가스 수송관입니다. 1230km 정도 돼요, 길이가. 마일로는 한 764마일에 달하는 굉장한 가스관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를 독일로 보내서 유럽에서 이제 쓸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걸 이제 이 사업을 독일이 야심차게 구상했다가 일단 스탑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는 이상 할 수 없다. 근데 러시아가 매년 미국 발표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를 이 노르드 스트롬 2 사업에 의해서 올릴 수 있다. 근데 독일이 이걸 지금 중단했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경제적으로 타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제 제재 조치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게 문제죠. 지금 뭐 군사적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경제 예. 제재밖에 없는데 이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대단한 경제 제재다라는 식으로 지금 정부나 백악관이 발표하고 있지만 예. 언론들의 보도는 그렇지 않아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 효과는 약하다. 러시아가 받는 충격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고요. CNN은 이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재는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금융기관 두 개 은행들은 소규모 은행들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의 대형 은행들인 뭐 스베르방크, VTB 이런 데는 다 빠졌다. 그래서 이건 미국이 말은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실제 러시아가 받을. 그래서 사실 북한만 보더라도 북한도 그렇게 몇 년 계속 지금 경제 제재 가하고 있어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버텨내잖아요. 북한이 버텨내는데 러시아 같은 대국이 과연 버텨내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참 뭐 그렇습니다. 뭐 이게 결국 지금의 어떤 현실인 것 같고요. 네. 미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도 경제 제재를 많이 받아와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우리한테 어떤 제재도 우리는 저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큰일입니다. 이거.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